지금 금시장은 분명히 뜨겁습니다. 최근 상승 흐름만 놓고 보면 체감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실제로 고점 대비 약 8%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가 다시 불안한 분위기로 전환됐습니다. 문제는 조정 없이 수직으로 오르는 구간이 길어질 때인데, 이런 흐름은 언제나 추세 피로와 급락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번처럼 명확한 조정이 들어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숨 고르기, 즉 매수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 형성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BOA는 내년 금값이 온스당 $5,000까지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글로벌 매수세 역시 저점 부근에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다만 장기 데이터로 보면 1980년 피크 이후 실질 기준 금 가격은 약 50% 상승에 그쳤고, 연봉리로는 1.1%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고수익 자산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앙은행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유효해 단기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둘째, 개인 투자자들의 버블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 금시장은 과열은 아니지만 경계가 필요한 중립적 강세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유자는 과도한 확신을 경계해야 하고, 미보유자는 무리한 추격 매수를 피하되 조정 구간에서는 선택적 접근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BOA가 제시한 내년 온스당 $5,000 전망은 단순한 자극적인 숫자가 아니라 최근 글로벌 수급 구조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2024년 말부터 나타난 특징은 금 가격이 급락할 때마다 저점 매수세가 과거보다 훨씬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정에서도 고점 대비 약 8% 하락하는 동안 개인과 일부 기관의 매수 유입이 뚜렷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시장이 단기 하락을 위험 신호보다는 가격 정상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기적으로 매수 기회냐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조정이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올라가는 장은 언제나 부담이 쌓이고 급락 리스크가 커지지만, 이번처럼 한 단계 눌림이 들어오면 상승 추세의 체력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금은 지난 1980년 피크 이후 실질 기준으로 약 50% 상승했고, 연봉리로는 고작 1.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느리지만 꾸준한 자산일 뿐 폭발적 성장 자산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OA의 $5,000 전망도 단기적인 트렌드와 중앙은행 매수, 지정학 리스크 등이 맞물린 조건부 전망일 뿐 확정적 미래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보다 리스크 관리이며, 특히 단기 매수 관점에서는 조정 확인 후 분할 접근이 가장 안정적인 전략입니다. 금의 장기 흐름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최근의 가파른 상승만 보고 금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자산으로 착각하지만, 실제 역사적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 금 가격이 역사적 피크를 기록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금은 실질 기준 거의 20년 이상 제자리 걸음을 했고, 44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 기준 상승률도 약 50%에 불과합니다. 연봉리로 환산하면 1.1% 상승이라는 매우 느린 수익률입니다. 이는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이자 안전자산 역할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폭발적인 자본 이익을 제공하는 자산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1980년 당시 전 세계 자산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였던 반면 현재는 약 4% 수준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비중이 낮으니 더 살 여력이 크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는 본질을 놓친 판단입니다. 1980년은 금 본위제의 잔재가 남아있어 국가와 개인 모두 금 보유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시기이며, 지금은 화폐와 금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시대입니다. 즉, 두 시기를 단순 비교해 아직 여력이 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이 저평가되었던 과거 구간을 지나 지금은 상당 부분 정상 가격대로 회복했다는 점이며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중앙은행 매수, 지정학 리스크, 글로벌 유동성 등 단기, 중기 요인에 더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금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단연 중앙은행의 매수세입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에도 여러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이는 단기 가격의 하방을 강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이 강화되기 때문에 금 매입이 단순한 투자 차원을 넘어 전략적 준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수요는 금이 급락할 때마다 강력한 매수벽으로 작용하며 이번 고점 대비 약 8% 조정 국면에서도 그 흐름이 유지된 것이 확인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내는 버블 신호는 아직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과열장이 시작될 때는 개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단기 가격이 급등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인들은 조정에 불안해하거나 관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즉, 현재는 중앙은행 매수는 유지 중, 개인 버블은 없음이라는 독특한 조합이 만들어져 있어 단기적으로는 꾸준한 지지력을 제공하는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중앙은행 매입이 언제 둔화될지 예측할 수 없고, 개인 투자가 과열 구간으로 진입하면 그때부터는 거품, 급락폭 변동성 확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간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지금 금시장은 안정적이지만 세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며, 중앙은행 수요가 유지되는 동안은 단기 강세 흐름이 유효화돼 개인 포모가 강화되는 순간부터는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장기 정체 구간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1980년 피크 이후 금이 거의 20년 이상 상승하지 못했던 이른바 금의 잃어버린 27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금 가격은 고점에서 장기간 하락과 횡보를 반복했고 2000년대 중반이 돼서야 비로소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침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금이 이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기업처럼 매출과 이익이 증가해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금 수요가 식거나 중앙은행 매입이 둔화되면 가격은 쉽게 정체됩니다. 또한 1980년 당시 금이 글로벌 자산 중 차지하던 비중은 약 23%였고 지금은 약 4% 수준입니다. 언뜻 보면 비중이 낮으니 더 늘릴 여지가 있다 라고 해석될 수 있으나, 이는 금 본위제의 흔적이 강했던 1980년과 현재를 단순 비교한 오류입니다. 지금은 금과 통화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금을 보유해야 할 구조적 이유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대신 주식, 부동산 채권, 대체 자산 등의 비중이 훨씬 커졌습니다. 즉, 금 비중이 낮다는 것이 곧바로 상승 여력으로 치환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금의 장기 전망은 중앙은행 매수, 글로벌 유동성, 지정학 리스크 같은 외부 요인에 좌우되며, 이 요인 중 하나만 약화돼도 장기 정체 국면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금을 영구 보유하는 전략보다는 시장 국면에 따라 유연하게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이며, 과거처럼 10년 이상 수익 없이 시간을 보내는 위험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금과 주식시장의 관계를 함께 보는 이유는 자금 흐름이 두 시장을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일부에서는 내년 5,000포인트,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7,500포인트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기업 이익, 밸류에이션 정상화, 그리고 AI 트렌드까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전체 상장사의 연간 이익도 약 170조 원 수준까지 거론됩니다. 여기에 PBR과 PER이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면 코스피가 서허넴 이사세 찬냉 5천 구간까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 일반적으로 원화는 강해져야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환율이 상승하며 원화 약세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금시장에도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데 외국인 매도와 개인의 해외 투자 증가, 그리고 국민연금의 꾸준한 해외 자산 매입이 겹치면서 달러 수요가 급증한 영향입니다. 환율 상승은 금 가격의 원화 기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국제 금 가격이 조정을 받아도 국내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증시, 강세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재 구도는 금 보유자에게는 방어적 이익을 제공하고 미보유자에게는 진입 부담을 높이는 이중 효과를 만듭니다. 결국 단기 금시장은 글로벌 금 가격뿐 아니라 코스피의 방향, 환율 흐름, AI 반도체 사이클까지 함께 해석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복합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최근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금 가격 전망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 환율은 안정되거나 하락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지만 올해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급 이상으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한미 관세 협상 이슈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받을 충격을 환율이 선반영하며 일정 부분 흡수한 영향이 큽니다. 철강 등 일부 품목은 관세가 50%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을 통해 기업 이익 감소분을 자동 보정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둘째,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달러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달러를 사서 본국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환율 상승 압력이 즉각적으로 발생합니다. 셋째, 국내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 역시 원화 약세의 핵심 요인입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최근 서학개미들의 해외 자산 매입 규모가 외환시장에서 상당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역시 해외 주식 길어머찬 채권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 때문에 국제 금 가격이 조정을 받아도 원화 금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상승이 IMF와 직결된다는 대중적 오해도 짚어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 순대외 금융자산이 약 1조 달러 수준이며 경상수지도 올해 1,000억 달러 내외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위기 신호가 아니라 단순한 수급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지금의 환율 구조는 금 보유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환율 안정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원화 금 가격의 하반기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금시장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강세 요인이 우세하지만 중기적으로는 변곡점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단기 관점에서 보면 중앙은행의 매수세, 지정학 리스크, 원화 약세라는 세 가지 축이 여전히 금 가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약 8% 조정이 이미 나왔고 개인버블 신호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매수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적 관점에서는 조정 없이 이어지는 급등 흐름이 오히려 경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금은 이익이 발생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약해지거나 중앙은행 매입이 둔화되는 순간 가격은 급락하거나 장기 정체 구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거 1980년 이후 20년 이상 실질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잃어버린 27년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시장이 갑자기 멈추거나 횡보 구간에 진입할 때 일부 이익 실현을 고민해야 하며
반대로 미보유자라면 조정 구간에서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율과 증시 흐름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최근 코스피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 개인, 해외 투자, 확대 관세 이슈 등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원화 금 가격의 하방을 강하게 제한하는 요소입니다. 정리하면 단기는 기회, 중기는 경계, 장기는 모니터링이 핵심이며 특정 시점에서 금은 반드시 오른다 혹은 반드시 떨어진다라는 확신은 금시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